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식습관 문제거든요. 보통은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아서 엄마들이 고민을 많이 토로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먹지 말라고 해도 너무 많이 먹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10개 쌓을 거야. 어? 무너졌네? 재밌다. 다시 한번 쌓아야지.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육텔라디오 원민우입니다. 저희 그 부모님들 중에 네. 고민 중에 하나가 식습관에 관한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고민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쵸. 많이 듣죠. 아이가 좋아하는 건 먹어요. 정말 한 가지만 먹어요. 밥도 안 먹고. 어떤 친구 정말 라면만 먹는데요. 정말 다양한 어떤 편식쟁이 친구들을 많이,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사실 이제 편식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많이 권장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사실은 식판을 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른들과 같은 반찬을 놔두고 먹게 되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먹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건 먹게 되는 거예요. 식판은 반찬 3개랑 밥 하나, 국 하나.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럼 식판을 쓸 때 포인트가 있어요. 무조건 양은 원래 먹는 양의 3분의 1만 주는 겁니다. 많이 주지 않아요. 그리고 3분의 1만 주고, 중요한 것은 모든 반찬은 아이가 무조건 좋아하는 거. 무조건. 그러니까 아이한테 주면 무조건 다 먹겠다는 반찬으로 다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혹시나 이때 아이들이 국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한번 국을 과감하게 빼셔도 괜찮습니다. 다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너무 잘 먹을 거예요. 자, 그럼 나의 칭찬이 어디 가느냐? 다 먹은 거에 대한 칭찬을 정말 많이 줍니다. 야, 이거 다 먹었어. 야, 이거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잘 먹었다 라고 아이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일주일간 유지 한번 해봅니다. 일단 양은 적게 해가지고 아이한테 끝까지 먹는 경험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3가지 반찬에서 딱 한 가지만 아이가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 있는 걸로 이제 반찬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아이는 이미 습관이 됐어요. 다 먹어야지 좋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아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또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한테 또 칭찬을 주겠죠. 그래서 하나였던 것을 이제 2개 좀 바꿔보고, 그리고 양도 조금 더 늘려보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점차 아이들 접근하면은 대부분 아이들의 편식이 조금 고쳐지는 부분 좀 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아이들을 앉혀놓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2가지. 처음부터 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간식부터. 좋아하는 간식부터 가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일 것이고, 만약 내가 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아이 보면은 의자 중에 보면 딱 못 일어나가는 의자가 있어요. 그것부터 처음에 앉혀줘야 돼요. 물리적으로 부모가 아이랑 씨름할 필요 없이 물리적으로 조금 이제 아이가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자를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럼 아이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다 먹으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규칙을 세우면 되는 거겠죠. 또 아이 식습관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22개월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제가 육아는 주로 저와 남편 그리고 어린이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식습관 문제거든요. 보통은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아서 엄마들이 고민을 많이 토로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먹지 말라고 해도 너무 많이 먹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는데 대부분 먹지 않은 아이에 대한 고민에 대한 상담은 있지만 너무 많이 먹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담 내용이 많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알고 싶어서 네. 그 예로 상황을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밥도 먹지만 그 외에 간식을 정말 많이 먹어요. 뭐 모든 아이들이 간식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끊임없이 먹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계속 통제하고 훈육을 해도 간식을 주지 않으면 떼를 쓰거나 울거나 끝까지 쫓아와서 그 간식을 받아내는 행동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게 우리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으로 어떤 공허함이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장난감을 빠는 아이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입을 통해서 욕구를 만족하는 행위일까? 우리 둘이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가 이렇게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멈춰도 될까요, 그러면은? 네. 네네. 일단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지 않느냐는 말은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아이들의 가슴 안에는 애정통을 좀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애정통이 항상 조금 가득가득 채워지길 아이들이 원합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아이들은 이걸 채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노력들이 조금 센스가 없어요. 어른들은 내가 좀 부족하다 느끼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좀 안아줘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가지고 채울 것인데, 아이들은 센스가 없으니까 손을 빤다거나 잘 때 막 이렇게 엄마를 만지려고 한다거나, 어떤 친구들은 억지로 나쁜 행동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채워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친구는 먹을 거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그 결핍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도 있긴 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허한 마음, 여러 가지 어떤 결핍된 것을 이제 먹을 걸로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폭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먹는 습관 때문이거든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갑작스럽게 계속 간식을 찾는다던가, 또는 저희 부부가 뭔가를 먹고 있으면 계속 저희 거를 계속 달라고 하고, 또 눈치도 빨라서 몰래 먹는다 해도 그걸 바로 눈치채서 달려와가지고 꼭 그 간식을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냥 계속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1시간마다 계속 먹더라고요. 뭐 일단 이제 들어봤을 때 22개월 친구라고 했잖아요. 22개월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욕구가 이게 조절이 쉽게 될까요? 이제 개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 성인들은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야 되겠다는 신호를 빨리 알아채는데, 아이들은 이 신호가 배가 부르니까 다음 거 안 먹어야 돼, 이 신호를 잘 몰라요. 이 신호를 모르고 이 맛에 대한 것만 지금 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1시간마다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사실 집에 그만큼의 먹을 게 있다라는 증거기도 해요. 사실 물리적으로 간식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먹을 수 있게 이 틀을 잡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이 시기는 당연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르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부모님도 죄송하지만 먹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부모는 뭔가 먹고 있는데 아이한테 먹지 말라면 얼마나 아이는 먹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집에 간식을 대놓고 딱 통에다가 정해놓는 겁니다. 그 통에는요 3개 통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간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간식 거기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눈에는 그 나머지 간식이 절대 안 보여줘야 돼. 절대 적어놓는 거죠. 이거 뭐 몇 시에 먹는 거고, 이건 몇 시 먹는 거야 해가지고 핸드폰 알람도 해놓으시면 좋아요. 알람, 따르릉 이제 울렸네, 이제 첫 번째 간식 먹자 해가지고 노란색 박스 꺼내보자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끝입니다. 더 없어요. 아이가 더 달라고 했죠 가면 핀박스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다 먹어버렸는데 해가지고 아이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우선이다. 먹는 거에 대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양과 똑같은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의 모델링도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도 본인의 어떤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 딱 정말로 그 통에 있는 거, 엄마 오늘 간식은 이 정도 먹으면 끝이야, 다 먹었네, 그럼 오늘 끝 해가지고 엄마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엄마가. 또 마지막 하나는, 간식 안에는 단 것은 조금 빼는 게 좋습니다. 지금 22개월 친구들은요 최대한 다양한 맛을 조금 경험을 해야 되는데, 단맛은 너무나 아이한테 센 자극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달지 않은 것을 먹을 때 아이들 안 먹겠다고 해버려요. 간식을 줄 때 조금 당도를 조금 조절하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상담도 받아봤어요. 네. 네. 한번 문자 사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네. 자, 7살 여자애인데요. 아이가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퍼즐이나 레고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의욕적이게 시작을 잘 했다가 안 된다고 싶으면 안 해버리더라고요. 뭐라도 해보라고 시키는데도 시도도 안 해보려고 해서 좀 답답해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많이 있어요.
조금 전문 용어를 말씀드리면은 성취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가 아이한테 너 좀 한번 해봐라고 압력을 주는 치수이거든요. 근데 이 압력을 주는 치수 자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뭐 그래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너가 나중에 때면 하겠지. 뭐 좀 이런 마인드로 조금 대하다가 점점 이제 크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이렇게 연습을 안 시켜놨더니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티가 언제 많이 나느냐? 초등학교 들어오면 많이 티가 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숙제, 진도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7살부터는 확실하게 어떤 조금의 과제가 있다 보니까 이때 버티기 더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계속 아이한테 연습을 시켜놔야 돼요. 연습. 아이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더 한번 해보자라고 할 때 계속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포인트가 있어요. 저희가 작은 성공 경험을 아이한테 심어주라고 말하거든요. 난이도의 문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퍼즐을 예를 들어서 한 30피스 주면서 한번 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와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데 30피스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럼 아이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한 번,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두 번,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세 번 이렇게 하면 아이가 느끼기 시작해요. 조금 이제 어려운 것은 내가 그냥 하기 싫어버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해봤더니 안 되는 것 같아. 이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주는 어떤 과제 난이도가 조금은 아이 수준에서 약간만 어렵게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아이가 퍼즐을 지금 5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7개 정도를 주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느낌 돼가지고 결국은 아이가 스스로 성공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해보라고 압박 줘야 되잖아요. 이 압박 언제까지 줘야 될까요? 바로 정답은요. 아이가 짜증내기 전까지예요. 좀만 시키면 아이 포기하겠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때 전까지 한번 해봐라고 압박을 주시다가 짜증내거나 포기하겠는데 느껴지면 바로 빨리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성공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됐네? 그러면서 부모가 또 공은 아이한테 줘야 되죠. 봐봐 너 하니까 되지.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가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약간만 도움을 줘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느끼는 거죠. 좀 어렵지만 해보니까 됐었네. 하니까 되구나. 이것도 필요한 포인트다. 쉽게 포기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많이 조금 망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한테 야 괜찮아 실수해도 돼 실패도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무너졌네? 뭐 괜찮아 다시 한번 하지. 즉 부모가 많이 실패하고 실패를 이겨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그게 오히려 더 모델링이 좋을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아까 편식하는 아이의 식판에서도 똑같은 게 적용되는 거예요. 비슷한 게 적용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파악을 하셨어요. 아이들의 수준이 여기 있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수준이 여기 있어요. 한 부모가 야 여기까지 해봐 하면 아이들이 너무 멀어요. 부모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좀만 한번 해볼까 해서 성공하면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끌고 와야 되지. 부모가 어떤 선을 딱 잡아놓고 나서 야 여기까지 한번 해봐 하면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할 수 있다. 작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좀 더 가까이 좀 가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제 이와 같은 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소에 가면은 다 살 수 있는 교구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요,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놀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많이 실패를 해볼 겁니다. 즉, 아이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클레이입니다. 클레이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재밌는 겁니다. 즉, 아이한테 완성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 재밌다를 알려줄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퍼즐입니다. 퍼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쌓아봐야지. 엄마는 10개 쌓을 거야. 무너졌네? 뭐 괜찮아 다시 쌓으면 되지. 다시 한번 해야지. 무너졌네? 재밌다. 다시 한번 쌓아야지. 이겁니다. 괜히 무너뜨리고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지렁이가 됐네. 자 맛있는 바나나야. 엄마 바나나는 울퉁불퉁한 바나나야. 이렇게 생겨도 괜찮아. 이런 거죠. 이런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엄마가 잘 만들어줘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만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거 그냥 이거 지금 아빠가 지금 사자 만든 거야. 봐봐 이거 얼굴 여기 다리 여기 있잖아. 이거 사자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만약 이렇게 부모가 계속 완벽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아이는 다음부터 엄마가 만들어줘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만들면은 엄마만큼의 어떤 것들 못 만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의존하게 돼요. 오빠랑 맞는 거랑 내가 맞는 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봐요. 그럼 아이는 노는 게 중요하구나, 뭔가 완성이 돼가지고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여유가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친구한테 이것을 다 엎어서 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친구한테는 딱 일단은 이 정도만 주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 한번 맞춰볼까 해가지고 아이가 맞추게 하는 거예요. 다 맞췄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그럼 이제 몇 개 꺼내면 되겠어요? 한 9개 정도 꺼내보는 거예요. 일단 맞춰봐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맞춰봐 하면서 살짝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랑 좀 비슷한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바로 보고 맞히기 쉬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한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아이한테 작은 성공의 경험을 주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실패해도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실패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놀이 상황에서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놀이도 해봤고요. 저희가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민우의 실패해도 괜찮아. 말없이 고개를 떨군 너의 작은 어깨 위로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마음이 쌓였을까. 애써 아닌 척 웃어도 숨길 수 없는 표정에 아무 말 없이 곁에서 한참을 바라봤어. 살아볼 싶었던 마음이 더 아프게 만들었겠지. 하지만 누구라도 처음에 넘어지며 배우는 거야. 실수해도 괜찮아, 화가 나도 괜찮아. 빛나 보이는 사람들도 처음에 서툴렀으니까 속상해도 괜찮아, 눈물 나도 괜찮아. 그 모든 감정들마저 널 더 단단하게 하니까 어디가 어려운지 내게 들려줄래 천천히. 괜찮아, 오늘은 그래도 돼.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천천히 같이 가자.